다시 이제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위한 실행 방법이라고 자기가 이제 제안을 해줬어요. 그러면 위 제안대로 수정해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캔버스에 요 최적화를 위한 실행 방법 앞에 알려준 것들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글을 작성해 줍니다. 상세 페이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적화를 어느 정도 잡아서 글을 다시 이렇게 작성을 해줘요. 밑에 추가 콘텐츠 뭐 이런 것들 더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미지, 이런 이미지 넣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기서 바로 수정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누르면 챗GPT 여기에 어울리는 이미지 프롬프트 만들어줘. 근데 달리가 이미지를 잘 못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대충 이미지 프롬프트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줘요. 각각 파트에 어울리는 이미지들이겠죠. 이렇게 캔버스를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 일기에 설명해줘.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게, 처음에 제 설명 잘 안 들어보셨죠? 지금 블로그 글쓰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글 쓰는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지금 작성한 글을 무라카미 하루키 스타일로 다시 작성해요. 그러면 글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거를 AI가 잡아내긴 힘들 것 같아요. 이 지금 제가 프롬프트를 한 번 넣어서 글을 뽑아낸 게 아니잖아요. 있는 글,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주제를 정하고 타겟을 같이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1차적으로 캔버스로 만들어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수정을 다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글을 쓰는 스타일까지 바꿨어요. 이게 AI가 잡아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문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음, 근데 유아님 얘기하시는 저 부분들이 100% 자동화를 하려니까는 저런 거예요. 지금 내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사용을 안 하시고 얘를 프롬프트 하나만 던져서 완전한 블로그 글쓰기를 하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잡아낼 확률도 조금은 있겠죠. 어느 정도 똑같은 글의 패턴이 반복일 테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 들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 이 부분은 못 찾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캔버스에서 노년을 위한 아침, 이게 보시면 제가 다시 넘어가 볼게요. 챗GPT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글수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 가능한 최대 토큰. 이 토큰이 여기서 나오네요. 4,900개에서 8,100개 정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델별로 최대 토큰이 나와요. 한글로 몇 자 정도 가능해? 1토큰이 한글로 두세 자 정도래요. 그럼 8,200인데 16,000자라고 하잖아요. 이 계산 잘못한 거거든요. 이게 챗GPT의 문제인데 지금 이거 계산 잘못한 거거든요. 한글 기준으로 8,000 토큰이면 1.5 곱하는 게 아니고 나눠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해하셨을까요? 계속 물어보면 지가 더 분석을 해요. 최소 12,000자. 계속 이게 잘못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한글이 최소 2 토큰이라고 보고 8,002 토큰이면 한글이 나누기 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이 챗GPT가 약한데 아직까지도 좀 이런 것들이 약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딴 데 해볼까요? 퍼플렉시티에 챗GPT가 출력 가능한 토큰 한글로 몇 자나 될까? 정확하게 나오죠. 하여튼 3,900에서 4,000자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포오 모델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달라면 퍼플렉시티는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찾아주거든요. 구글에서 우리가 검색하고 결과를 보고 이제 들어가서 이 값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또 들어가서 보고 이 시간을 되게 많이 줄여줘요. 음, 질문 다시 할게요. 음, 이걸로 몇 자나 될까? 이걸 제가 딴 데도 한번 물어볼게요. 헬로우라고 요번에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얘도 퍼플릭시티와 마찬가지로 사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8천자. 8천자가 맞나요? 뭐 어쨌든 이게 챗 GPT가 나올 수 있는 토큰 수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 출력할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어요.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이 블로그 이 글이 짧다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캔버스 기능에서 길이 조절을 가장 길게라고 해가지고 이 길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 가장 길게로 해서 방금 넣었잖아요. 그러면 얘 길이를 더 길게도 작성을 해줄 거예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런데 이렇게 늘린다고 하더라도 얘가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토큰 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길게는 힘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쯤 되면 끝나야 되는데 조금 더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의 길이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질문 던져서 결과를 받는데 이제 그 결과를 받는 토큰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긴 글을 원할 경우에는 한 번 질문해서 답변 받는 걸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출력받을 수 있는 토큰 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얘를 나누어서 적으시면 돼요. 1번 부분을 쪼개서 제가 붙여넣기 했거든요. 몸을 깨우는 의식. 이 부분에 대해 더 길게 블로그 글 작성해줘. 이 예제를 블로그로 들어서 그런데, 위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는. 이게 지금 더 늘어나죠? 점점.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 글 자체를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일단 제가 이거 취소할게요. 여기 아까 보신 캔버스에다 캔버스를 다시 선택하시고요. 글 더 길게 다시 작성해줘. 그럼 밑에 캔버스가 다시 열리면서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최대 토큰만큼 또 뽑아낼 거예요. 이, 이게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글을 적으려고 하는데 만자 이상 적어달라고 하니까 만자가 안 나온대요. 저희가 유튜브 스크립트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할 걸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글자가 그만큼 안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 돼요. 지금 거의 글자 수가 아까 전에 처음에 전체 블로그 글 쓰는 것만큼 나오잖아요. 훨씬 더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을 넘어가 버리면 지금 그 요한님 얘기하셨던 그 이야기가 AI가 이거를 잡아가내서 이게 문제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한 1번 가지고 지금 이만큼이나 말을 다시 만들어냈잖아요. 상세 페이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골장터님 여주적 읽으려고 해. 질문 답변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제품명은 여주줍이고 브랜드명이 있나요? 용량 뭐 어떻게 되나요? 가격대는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 함량, 추출 방식, 첨가물. 그러니까 여주줍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기본 정보들을 얘가 이야기를 해줘요. 이 결과물은 다른 분들하고 틀릴 수 있어요. 여주줍. 이게 계속 쓰시면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디자인 구성, 구매 유도 요소까지 해서 쫙 나왔어요. 그럼 이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들은 넣어주면 좋잖아요. 상세 페이지를 잘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어를 바꿔서 답을 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즘 말고 다른 거 한번 필요하신 분 있나요? 샘플로? 회담 끌고 막 참쥐포. 하나 다시 할게요. 참쥐포. 저는 질문을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지금 글자도 틀렸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내용을 만들어줘요. 메인 이미지, 제품 특징, 제품 소개, 뭐 추천 활용법, 다양한 활용 기능, 고객 뭐 배송 정보 이런 식으로 기본 이제 상세 페이지 구도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 또 물어보세요. 지금 이야기 한 부분 중에 더 필요한 거 없을까? 안녕하세요. 브랜드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네요. 어릴 적 추억의 맛을 그대로 영상 콘텐츠도 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쭉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더 얘기해 주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프롬프트를 한 번에 넣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 그렇게 받아내는 프롬프트에 대한 결과가 절대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참지포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한다고 넣었고요. 이야기한 부분이 더 필요한 걸 없을까라고 물었고요. 요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브랜드 스토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예. 그러면 참지포에 대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참쥐포 브랜드 스토리 만들어 보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줘요. 30%는 단순한 건어물이 아닙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감칠맛, 그리고 자연의 맛을 담았습니다. 자, 그럼 요 위에 거를 다시 이렇게 캔버스에다 정리해달라 해볼게요. 브랜드 스토리 정리 다시 해줘. 그건 시골 형사님이 트레이닝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요거 일단 좀 설명드리고요. 그럼 일단은 브랜드 스토리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어떤 걸 한번 더 해볼까요? 타겟 맞춤 정보. 타겟 맞춤, 타겟을 정하는 게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페르소나는 가상 고객이에요. 페르소나가 뭔지 알려줘. 알려달라고 했는데 뜻을 안 알려주고 이제 얘가 타겟을 잡아주네요. 그러니까 추억, 간식, 중장년층, 맥주, 혼술을 즐기는 20, 40대 직장인들, 캠핑, 아웃도어 즐기는 20, 40대들, 건강한 간식을 찾는 주부, 공통 특징은 요렇고요. 그러면 정확한 우리 참 G4에 맞는 페르소나 3명 만들어줘. 자세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어. 캔버스에 만들어줘. 그러면 캔버스 창이 열리고 참쥐포 가상 고객을 만들어줘요. 추억을 간직한 중년 남성 회사원이 기본 정보는 요렇고요. 소비 성향 니즈 요렇고요. 구매 이유 예전 시장에서 먹던 그 맛이 궁금하고 그리고 혼술 캠핑을 즐기는 직장인들 마케팅 기획자고 편하게 조리할 수 있고 SNS 핫한 먹거리고 말도 이런 이유로 구매를 한다고 가상 고객을 만들어줘요. 일단 닫아도 얘는 작성 중이에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상세 페이지 구조 잡았고 브랜드 스토리도 만들었고 가상 고객도 만들었잖아요. 그위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 페이지 다 됐네요. 구성한 다시 만들어줘. 이것도 캔버스에다 올릴게요. 그러면 앞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얘가 상세 페이지를 처음보다는 훨씬 좋게 만들어줘요. 추천 활용법이라 가지고 제가 페르소나 만들어 달라 했잖아요. 이제 요런 사람들한테 요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세 명에 대한 가십거리를 다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비교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후기 리뷰 자리 들어가고, 배송 정보 들어가고, 자주 묻는 부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기본 상세 페이지 틀은 만들어져요. 이게 질문 답변 지금 이거를 캔버스를 안 쓰고 했다면 엄청나게 길어졌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캔버스 기능이 있으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다시 보면 돼요. 이 내용을 해치지는 않거든요. 이 캔버스 이게 주요 기능입니다. 수정 바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고칠 수 있다는 거. 하여튼 요게 캔버스의 주요 기능이에요. 여기 캔버스에서 편집 버튼 누르시면 바로 들어가져요. 여기서 바로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캔버스는 이렇고요. 캔버스 기능 설명하는데 좀 길어져 버렸는데 일단 이런 글쓰기나 상세 페이지나 무슨 원고를 만들어야 될 때는 캔버스 기능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편합니다. 꼭 캔버스 기능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저는 이렇게 쓰는 것들을 프로젝트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기능을 쓰면 좋은 이유는 여기 프로젝트 생성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이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상세, 쇼핑몰, 상세 페이지 만들기, 참주법. 일단 빼고 프로젝트 만들기. 그럼 여기 파일 추가라는 곳에 파일을 추가해서 그 내용을 참고할 수도 있고요. 지침을 따로 줄 수도 있어요. 뭐 너는 뭐 쇼핑몰 마케터야, 뭐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을 해줘, 뭐 이런 것들 많이 프롬프트에서 보시잖아요. 그런 지침들을 따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안에서는 이제 제가 다른 것들 얘기해도 따로 독립적으로 분리시킬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 강의라고 해가지고 강의 관련 쪽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저희 쇼핑몰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 리뷰 답변, 뭐 캔디, 유튜브 마케팅 기획 이런 것들은 또 유비컬 상품이라는 저희 상품 카테고리 안에 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저는 음악 만드는 것도 재밌어서 음악에 관련된 것들은 요 안에 이렇게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블로그 글쓰기도 있고요. 메이크 자동화도 있고, 뭐 스레드 글쓰기도 있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AI 코드랩 관련해서도 따로 글을 이렇게 폴더를 나눠서 거기 안에 넣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기능 한번 써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일정 관리. 새로 창 여시고 여기 모델 선택해서 일정 예약을 클릭하시면 작업이라고 바뀌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화면이 그대로 떠요. 그래서 저는 아침 8시에 전날 마케팅 뉴스 요약해서 알려줘. 라고 해놓으면 얘가 매일 오전 8시에 전날 마케팅 뉴스를 요약해서 저한테 알림이 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하여튼 일정 기능은 제가 우리가 그 뭐지? 다이어리 쓰는 그런 기능으로 쓰셔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뭔가 챗GPT가 결과를 만들어내서 저한테 줘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쓰시면 좋아요. 매일 아침 8시, 9시에 블로그 작성 주제에 대해 3개 선정해서 알려줘.
이러면 매일 9시에 어떤 블로그에 대해서 글을 적으면 좋을지 세 개를 선정해서 저한테 알림을 줘요. 요것도 나중에 저 프롬프트를 좀 더 자세하게 적으면 좋겠죠? 이해되시나요? 너무 조용하니까는 지금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그 상세 페이지 참고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크롬에 보시면, 이- 고맙습니다. 크롬에 보시면 여기 도구 더보기라고 있거든요. 그냥 검색할 크롬 확장 프로그램. 그럼 여기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오고요. 고풀 페이지라는 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크롬에 추가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옆에 요 지금 보이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크롬에 확장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어요. 요게 화면 고정하는 거거든요. 요 버튼을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럼 백두대간 가서 지금 상세 페이지 참고용으로 뭐 하나 한다 하셨잖아요. 그럼 여주접 얘가 모티브가 되는 사이트예요. 그럼 여기 화면 캡처를 클릭하시면 이제 쭉 내려가면서 화면 캡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길면 캡처가 다 안 돼요. 대표님 사이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캡처를 떠요. 그럼 허용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지금 요걸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방금 다운로드 받았어요. 이 버튼으로. 그럼 여기 들어가서 다시 챗GPT에 다운로드 받은 걸 넣어 볼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얘 이미지가 너무 긴 경우에는 분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OCR 추출된 텍스트라고 해서 이게 이미지도 작고 글자가 많으니까 얘가 처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다운받았어요, 폴더에. 폴더에 다운받은 걸 그대로 올렸어요, 그냥. 드래그해서. 예, 드래그해서 그냥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올린 이미지가 너무 이게 글자가 작긴 하거든요. 근데 보면 제품 대표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들이 되어 있고 요소들은 잘 찾은 것 같거든요. 리뷰하고 구매 유도까지. 장점은 요렇고 계산할 점. 텍스트 가독성 개선이 필요하대요. 차별화 포인트도 부족하고 더 많은 실사용자 이미지도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여주접 상세 페이지 위
보안사항 반영해서 기획서 안, 들, 안 들어줘. 그럼 이것도 이제 캔버스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식으로 페이지 구성 및 개선 사항, 이렇게 수정하면 더 좋겠답니다. 근데 대표님 페이지 보면 저도 느끼는 게 후기가 많은데 참 아쉽긴 해요. 이 지금 보기 힘들잖아요. 이상하게 나오고. 이해되세요? 여기 이렇게 보기 쉽게 이모지 삭제하고 줄바꿈해서 다시 만들어줘. 그러면 이모티콘들 다 삭제했고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상세 페이지 기획서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근데 고투풀 페이지가 아까 얘기했듯이 상세 페이지 자체가 이게 너무 길면 얘가 글자가 다 작게 보여서 인식을 잘 못해요. 다른 거 없나요? 태당 꿀고구마. 대표님, 태당 꿀고구마를 샀는데 그 꿀고구마 안에 그 이미지가 할매 무슨 다른 그 A4 종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세 페이지 잘 만드신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이미지가 작잖아요. 글자가 많잖아요. 근데 요즘 이 잘 안 맞거든요. 이 상세 페이지 트렌드라고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미지 올려볼게요. 요만큼을 제가 화면 캡처를 했어요. 요만큼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아까 그 이미지 올릴게요. 아무것도 안 치고 엔터. 요렇게 작은 이미지들은 안에 글자들 되게 잘 찾아와요. 소개 문구 요약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줘. 정리해줘. 예, 딱 요 정도만. 더 쉽게 그리고 만들어줘. 요런 식으로. 이게 길게 풀지 마시고 차라리 요런 거를 크게 몇 줄만 딱 들어가 있으면 눈에 더 잘 들어오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긴 글자 이거 다 읽어보는 사람
잘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긴 내용들은 줄여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전에 그 제가 리뷰 쓸 때 쓴다는 그 방법하고 똑같죠? 요게 제가 리뷰 쓸 때, 리뷰 답변 쓸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리뷰 작성하기를 너무 많이 넣으니까 이 속도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이 지금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새로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문자만 집어넣어도 리뷰에 대한 답변이 지가 이렇게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캔버스 기능이랑 프로젝트 쓰시는 거, 요 정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만드시는 거, 처음부터 프롬프트를 너무 길게 잘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저도 그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안 되지? 지금 3세 페이지만, 참지포 3세 페이지 구성안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지금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해. 만들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만들, 생성해줘. 그러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제가 생성해줘요. 근데 상세 페이지를 뭐 찍어내듯이 만드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GPTS나 이런 걸 만드시면 돼요. 이제 요 프롬프트 갖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다른 데 열어볼게요. 예, 저 GPTS 쓰시면 됩니다, 저렇게. 지금 방금 요 만든 프롬프트 요만큼 복사하셔가지고 말 나온 김에 GPTS 갈까요? 여기 보시면 GPT 탐색 들어가시면 내 GPT 만들기라고 있어요, 내 GPT. 그럼 여기 만들기가 있고 구성 들어가시면 GPT 이름 상세 페이지 만들기. 요 위 아이콘 요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달이가 이미지도 만들어줍니다. 시간 좀 걸립니다. 근데 달이 이미지 만드는 거는 다 너무 AI 이미지 같아가지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앞에서 복사했던 GPT를 넣고요. 엔터를 치면 여기에 지금 만들어졌어요. 참지포.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뭐 보셨다 하시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GPT 테이블이라고 프롬프트 모아놓은 사이트거든요. 그 제가 오늘 여기 보여드리려고 여기를 들어왔는데 이걸 굳이 보여드려야 되나? 로또 번호 추천기 프롬프트.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좀 넣어놨어요. 지금부터 너는 복권 점쟁이가 되어야 해. 이, 이 프롬프트를 굳이 복사를 해서 쓰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그러면 로또 번호 생성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잠깐만요. 화면 잠깐만 껐다 켤게요. 로또 번호 생성 GPTS를 만들려고 해. 프롬프트 같이 만들어줘. 성격과 역할을 저 지금 이 한 줄을 적었잖아요. 그러면 GPT가 프로그램 프롬프트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정리한 거야. 기반 맞춰서. 지금 요게 사용자 입력 예시라고 유저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넣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일단 요걸 해볼게요. 이거 복사하고요. 제가 창을 하나 더 열게요. 여기 GPT 탐색. 유료 가입해서 쓰시는 분들만 만드실 수 있어요. 탐색 들어오시면 여기 만들기, 내 GPT 옆에 만들기. 일단 만들기 말고 구성으로 가셔가지고요. 이름에 로또 번호 생성기, 로또 번호 생성하는 GPTS. 그리고 여기 프롬프트 만들어줬잖아요. 얘를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 사용자 입력 예시라고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로또 번호 추천해줘. 1번.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또 넣으면 돼요. 그럼 지난주에 로또 당첨 번호. 이게 사람들이 똑같아요. GPT를 처음 쓰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예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7이랑 3이랑 포함해서 추천해줘. 한 넘버 기반으로 추천해줘. 이렇게 네 개, 다섯 개만 넣어볼게요. 네 개밖에 안 나오네. 그럼 이런 식으로 GPT 생성된 거예요. GPT에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 쉬웠나요? 이게 만들게 하시면 이 GPT 스토어에 올릴 수도 있고요. 나 혼자만 볼 수도 있고요. 링크가 있는 사람들만 보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 저장.
하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는데 요 링크를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GPTS를 잘 안 쓰는 게 생성하는 것들이 워낙 많은데다가 다른 질문들을 계속해서 이 GPTS까지 저도 이런 몇 개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프롬프트 이렇게 챗 GPT 이용해서 질문, 답변 계속하면서 GPT를 만드시면 돼요. 그냥 프롬프트를. 처음부터 너무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시다 보면은 만들어져요. 여기 보시면 인기 프롬프트를 해가지고도 뭐 별거 없거든요. 유튜브 영상 기획 프롬프트. 뭐 당신은 유튜브 전문가입니다. 요청에 따른 유튜브 기간을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넣으시는 것보다 그냥 만들려고 한다, 어떤 주제를 하려고 한다, 계속 질문, 답변 하시는 게 훨씬 결과가 좋아요. 이 지금 너무 이 프롬프트 자체가 성의 없는 것 같아요. 자기계발. 이거 플러스 회원 전환 돈 내라네요. 아, 참, 진짜. 하여튼 프롬프트는 질문, 답변 통해서 좋게 만들어 가시면 돼요. 이 GPT-S 만드는 것도 그 아는 동생이 저한테 뭐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다가 제가 회의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았는데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GPT 궁금한 게 있어서 저한테 물어보려고 했다가 GPT한테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가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데 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웬만한 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색 기반으로 할 때는 퍼플렉시티 얘 좋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펠로우 AI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펠로우 AI에 펠로우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AI가 해야 될 일들을 쭉 순서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시장 조사죠. 이 시장 조사할 거면 한국의 쇼핑몰을 대상으로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치포? 이런 순서대로 참지포에 대해서 조사를 해줍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렇게 참지포, 한국 쇼핑몰의 시장 동향과 수요. 이게 밑에 보시면 47개 사이트를 연구했고, 1115자의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참지포, 공급업체 식별. 이런 업체들이 주요 공급체라네요. 음. 경쟁사를 분석하고 있고, 쿠팡지 마켓 11번가, 가격, 품질, 유통 채널, 마케팅 전략. 결론은 뭐 가격, 품질, 유통 채널, 마케팅 전략 경쟁이 치열하다. 가격 전략, 할인 프로모션 전략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요. 이제 4단계, 5단계 가고 있거든요. 해석 인정, 기타 인정, 결론.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질문들을 지가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게 피드백 받는 것까지. 이 계속 출처가 이렇게 나오죠. 이 48건 자료를 지가 검색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준 거예요. 이렇게. 보고서 받기 누르면 이 다른 모델들 하려니까 돈을 내야 되고요. 일단 원문 그대로 저장해서 다음 하면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저한테 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요거 복사해가지고 챗GPT로 가볼까요? 30호에 대한 시장 조사 내용이야. 정리해줘. 캔버스에. 그러면 아까보다 보기 좋게 정리가 됐죠. 펠로우 얘가 일본 업체, 일본에서 만든 거던데, 되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국내산 한우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했거든요. 한우에 대해서 조사를 쫙 했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줍니다. 프레젠테이션 생성도 되고, 캔바에서 편집도 되고요. 그리고, 음, 제가 만약에 질문하고 답변을 찾았잖아요. 여기 마인드 맵이라고 있어요. 마인드 맵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바꿀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노션에 저장해서 제 노션에 바로 저장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펠로우 AI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노션으로 정리가 됩니다. 검색 결과는 퍼플릭시티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부가적인 기능들이 훨씬 많아요, 펠로우 AI가. 그리고 금액도 퍼플릭시티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여기 12.5달러 연으로 결제하면. 월로 하면 15달러. 그래서 요즘에 펠로우 AI 요거 많이 써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들도. 그러면 이렇게 나왔네요. 결론 및 시장 분석까지. 공유, 링크 복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요즘 많이 바뀌었다던데. 1시간 넘어버렸네요. 혹시 궁금하신 질문 답변 받을까요?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많이 써보십시오. 무조건 많이 써보십시오. 메이크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메이크가 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아, 이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이걸 만들어서 쓰려고 하시면은 일단 비용이 발생합니다. 메이크 자체에 사용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GPT API를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노션이든 다른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쪽 비용도 또 발생을 해요. 그게 최소 한 달에 한 4, 5만 원 정도는 이 메이크 활용해서 뭔가를 하시려면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래서 얘는 제가 만들어지면 이걸 공유를 하고 필요하신 분들 몇 분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냥. 지금 얘가 어떤 거냐면 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냥. 제가 인스타그램 툴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노션 페이지에 제가 올릴 글들을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해놔요. 그러면 여기 내용 생성하고 AI 내용 생성이라고 요즘 등록이 된 거거든요. 여기 새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를 끌고 오구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사진 캡처를 한 다음에 노션에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 사진을 넣을게요. 사진 선택. 그럼 사진이 이렇게 업로드 됐어요. 해담, 울고, 무마. 대충 내용만 작성하고요. 내용 생성 버튼을 누르면 AI가 작업 중이라고 나오죠. 조금 기다리시면 얘가 바뀌거든요. 내용 업데이트 됐고, 내용 생성 완료됐고. 인스타그램에 글 적을 내용을 챗GPT가 생성을 해줘요, 이렇게. 얘를 메이커로 자동화 시켰거든요. 얘는, 아니고, 내용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내용을 입력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내용 생성 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 메이커가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노션의 내용 생성 중이라고 표시하고 챗GPT가 내용을 만들고요. 내용이 다 만들어지면 노션에다가 다시 내용 업데이트 됐다고 하고 최종 업데이트 결과물 반영하고 그러면 여기 달콤한 태당 꿀고구마가 수확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챗GPT가 글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이 여기 그대로 들어왔죠.
그럼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에 하루에 하나씩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쉬운데, 이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나면 제가 요 관리하는 페이지를 그냥 복사를 해 드리든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댓글 관리. 이 지금 댓글 달면 자동으로 답변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DM도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DM 관리하는 기능이랑 통계, 하루 전까지 인스타에 몇 명이 뭐 클릭했고 뷰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봐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태미님이 혼자서 만드시려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이거 노션도 알아야 되고 메이크도 알아야 되고 프로그램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API니 사용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잘 만들어서 제가 몇만 원 받고 서비스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강의를, 예, 이 강의를 진짜 파트 쪼개가지고 한 20번 하든지. 근데 요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지금 기능들이 되게 많아서 요렇게 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까 싶어요. 일단 저희 거부터 먼저 만들고요. 제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저희 뭐 채팅방에 있으신 분들,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제가 만들어서 테스트 해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이크는 제가 다른 쪽에서도 강의를 한 번씩 하는데 일단 이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 자체를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아직 이해를 한 세 번 이야기하고 조금씩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동화 툴은 이제 필요하신 거는 그냥 제가 간단한 것들을 만들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아니면 요 시간을 한번 따로 잡아보고요. 아유, 아닙니다. 이거 말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마누스. 아, 요 펠로우 AI, 아까 전에 에이전트 보여드렸잖아요. 요 펠로우 에이전트. 이게 마누스 AI가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아직 오픈이 안 됐어요. 초대 코드 요청을 했는데 저도 아직 못 받았고요. 근데 아까 전에 AI 에이전트 있었잖아요. 그 AI 에이전트 기능이 완전 끝판왕일 것 같아요. 얘. 이게 보시면 테슬라 주식의 심층 분석, 운동량 정리에 대한 인터랙티브 코스, 보험 정책 비교 분석, 온라인 스토어 운영 분석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잠재 고객 찾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뭐 B2B 공급업체 소싱, 테슬라 주식 이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좋아요. 이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얘들이 그냥 넣어놨거든요. 근데 아까 펠로우 AI에서 에이전트 했던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구현한 건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지금 표들 다 가지고 오고요. 지금 계속 분석하고 지가 통계 찾고 그 내용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통계를 해서 클릭해가 보면 이런 식으로 URL 주소까지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테슬라 주식시장 분석한 겁니다. 리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 오픈 AI에서 이 기능을 조만간 출시한대요. 에이전트 기능을. 근데 한 달에 3,000달러. 오픈 AI에서 3,000달러에 오픈한다고 했는데, 마누스 애들이 먼저 오픈을 해버렸어요. 이 지금 얼마에 풀릴지 모르겠는데, 얘 지금 오픈소스 버전도 나왔거든요. 컴퓨터에 그냥 설치해서 쓸 수 있는 버전도 나왔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웹사이트 SEO 최적화, URL만 제출하면 뭐, 이게 최적화도 해준다 하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써볼 수가 없어서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코드 제가 받아지면 한번 써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보고서 쓰는 사람들이나 뭐 논문 쓰는 사람들이나 상세 페이지 분석 이런 뭐 일도 아닌 것 같고 리서치 하는 사람들은 300달러, 3000달러 해도 쓸 것 같아요. 이 뭐 하루에 뭐 수십 개씩 만들어내면 되니까. 전자책 잘 만들어 줄 겁니다. 진짜 진짜 좋습니다, 저거. 그게 지금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챗GPT라도 무조건 많이 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렵다고 계속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물어보십시오. 자기 부정. 책도 캔버스 아까 봤잖아요. AI 관련 전자책을 만들려고 해. 목차부터 정리해보자. 저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쪽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위안 실용적인 내용을 만들어준다. 이 전자책 목차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지금 제가 이런 걸 쓰니까 지가 알아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활용 체크리스트, 유용한 예제, 툴 커뮤니티. 이러면 전자책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 AI 개념 활용성이 AI라 무엇인가? 캔버스로 이거부터 만들어 보자. 그러면 캔버스로 AI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력할 수 있는 토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책 내용을 다 뽑지는 못하고요. 요거 하나씩 하나씩 캔버스로 만들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AI랑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만큼 작성을 해주고요. 이 내용이 작으면 캔버스에서 길이 조절해서 더 길게 만들면 되고요.
됐나? 이해하셨나요? 예. 캔버스 내용을 복사해서 뭐 MS 워드나 다른 거 쓰셔가지고 해보세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분이 이거 너무 길게 써야 된다고. 이게 쪼개서 하십시오. 쪼개서 하시면 얼마든지 길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 챗GPT가 일단 대화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물어보셔도 충분히 답변합니다. 이것도 캔버스로 내용 상세하게 만들어.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씩 얘가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써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책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만드는 거는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당부드리는데 프롬프트 넣는 거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편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외국 사람 만났는데 겁먹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거 극복하는 방법은 무조건 부딪혀서 얘기 많이 해보라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써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럼 요 위에 캔버스에서 적었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목차로. 그럼 요거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 다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외국어도 이제는 뭐, 챗GPT가 실시간 번역 다 해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번역 최고입니다. 챗GPT에 그 음성 챗본 열어놓으면은 실시간 번역도 합니다. 아, 실시간 통역도 합니다. 되게 잘합니다. 일단 오늘 10시 다 됐는데, 일단 기본 강의 끝내고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듣는다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개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캔버스랑 프로젝트 기능 꼭 써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분은, 예, 정모요? 오프라인에서 정모를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프라인 가게 매장 하시는 분들 참 할 얘기 많은데